안녕하십니까. 아트앤마켓의 서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의 부의 증가와 문화산업의 발달 과정, 그리고 현재 한국 미술시장의 새로운 씬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의 미술시장이 어떻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하고 같이 생각해 볼 내용은 컬렉터, 그 다음에 컬렉팅. 내가 왜 컬렉터고 왜 컬렉팅을 해야 되는가. 이 철학의 명제죠. 에릭 프롬이 얘기한 소유냐 존재냐. 이걸 좀 분명하게 하고 가야 내 인생에 흔들림이 없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도 30대, 40대 교수할 때는 우리 선배들의 이론을 가지고 강의만 했었어요. 근데 50이 넘어서부터는 학자는 그러면 자기 이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제가 문화경제학 책을 썼는데 그때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지금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2005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 10,000불에서 20,000불로 못 갈 때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 때라는 거죠. 문화의 개념이 별로 희박할 때라는 것이죠. 어느 나라가 10,000불이 될 때까지는 정치가 최고라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제와 문화를 정치의 시녀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제 10,000불에서 30,000불 사이가 되면 새로운 신이 나와요. 돈. 모든 가치관이 돈으로 집중이 됩니다. 이때는 돈이면 다 돼요. 그러나 어떤 나라가 1인당 문제 30,000불을 넘어가면은 완전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식당이 브레이크 타임을 도입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최근 일이에요. 소득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인건비가 비싸졌다는 얘기, 그리고 노동시간이 짧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술품 구입도 하고 이 좋은 공간에서 우리가 지금 앉은 이 시간에도 우리 건물 밖에서는 자본이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또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의 회전 속도가 빨라야 그림값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5년 사이에 1인당 공소득 10,000불, 20,000불, 30,000불을 다 달성해버린 나라예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는 피가 돌아야 되죠. 우리가 잠깐만 막히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 밖에서는 돈이 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림도 샀는데 이 가격이 자꾸 떨어지면 내가 돈이 그래. 왜? 내 몸에 피는 돌지만 몸 밖에서 돈이 안 도니까. 불경기가 올 때는 쉬면서 공부하라는 식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못 참아요. 그림 투자해갖고 돈 벌어보면 아주 심플해요. 갤러리에서 제일 싸게 사가지고 경매시장 제일 좋을 때 팔면 돼요. 2005년도에 세계의 부가 그래프로 보면 여기밖에 없었어요. 이만큼. 그런데 약 20년 사이에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6년 지나면 이만큼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지금 작품을 좋은 걸 사가지고 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난 돈 안 벌래. 나 돈 너무 싫어.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1억 이상이 가는 것은 함부로 1억이 절대 못 넘습니다. 억지로 절대 1억 안 돼요. 근데 1억 이상 넘으면은 내가 관리 안 해도 남이 작품 가격을 관리해줘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모르죠, 뭐. 그건 뭐 전쟁이니까 아는 거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단, 과거의 얘기를 해주면, 아, 최대한 저 정도 기다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미술상 1차 붐이 2006년, 7년도였어요. 그런데 서프라임 모기지가 올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 다음에 2015년, 7년 반색화 붐이에요. 코로나 기간에도 작지만은 한 1년간 붐이 있어요. 맥시멈 9년, 미니 6년. 이렇게 기다리면은 좋은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과 그 나라 미술관 숫자예요. 이걸 쫙 보면 왜 이들을 선진국이라 그런가? 우리는 왜 여행을 가면 대체로 이 나라를 가는가? 바로 나와버려요, 이게. 돼야죠. 미국의 미술관 수가 847개입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건 2만 개에서 3만 개예요. 근데 제가 카운트해 놓은 것은 예산이 있고 1년에 몇 차례 기획전시를 하는 것만 제가 하나하나 들어가서 체크해 가지고 통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에는 197개, 프랑스 175개, 이태리 141개, 독일 114개, 일본 87개, 호주 그 인구 2천만 밖에 안 나는 나라도 5만 불이 넘다 보니까 43개예요. 대한민국 자존심이 있어서 그냥 두 자리로 써놓은 겁니다. 수요는 공적 수요와 사적 수요 둘밖에 없어요. 미술관이 이렇게 없는 나라에서 개인들이 사는 미술품에다가 세금을 물리겠다고요? 우리가 미술관 수가 20개, 30개 되고 미술시장 규모가 조 단위가 될 때 세율을 높이세요. 저는 컬렉터 하면은 회화만 컬렉터하는 것을 초보 컬렉터라고 합니다.
조각도 하셔야 되고 파이널리 미디어 아트, 비디오 아트도 컬렉션을 하셔야 돼요. 한 사람의 아름다운 생각과 크고 숭고한 생각이 인류를 아름답게 하고 자기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거예요. 패기 구겐하임이 모아놓은 그 작품 때문에 뉴욕에 또 미국에 하나 또 베니스에 하나 전 세계 4개의 미술관이 돌아가고 있어요. 미술시장 가면은 빠네요. 돈 되는 작품 사거나 그걸 이제 경쟁력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하나는 화려하거나 또는 있어 보이게 미니멀하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스타 작가가 누구일까 다 알아서 해주니까. 자, 여기도 미술시장은 늘 변화가 있어요. 우리 김학민 선생님이 제일 비싼지는 다 알잖아요. 그러나 연도를 보면은 팔린 낙찰 총액이 19년까지 올라가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원 선생님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야. 왜 그런가를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대목이 많은. 그 다음에 박서보 선생님 길게 보면 우상향이고, 그 다음에 또 김창열 선생님도 어쨌든 간에 상당 부분 우상향의 표를 보인다. 최근에 2배. 이원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작가의 마지막 꿈은 뭐냐? 자기 미술관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계 최고의 뮤지엄 가서 전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게,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이우한 쿠사마야의 작품은 무게 부피 대비해서 최고의 가성비 투자 대상이다. 제가 이제 98년도부터 20호짜리 이완 선생님 거 From the Line 손으로부터 갖고 가격을 쭉 해본 거예요. 미술품 가격이 그 나라 소득이 얼마이냐, 그 다음에 그 작가의 경력이 어떠냐, 다른 작가의 가격, 경매 가격,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중시하는 게 패밀리 파운데이션. 그래서 F1, 사후 아니면은 지금 작품 관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단색과 붐이라는 게 2015년이 최고의 붐입니다. 2001년에서 13년까지 13년 동안 팔린 게 59억밖에 안 돼요. 5분의 모든 작품. 14년에 1년에 팔린 게 56억, 2015년에 1년에 팔린 게 412억이에요. 이런 걸 붐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펼친 것이 2015년이다. 그리고 조금씩 지금 떨어졌지만은 다시 미술 시장이 좋아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탄 것이 단색과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M세대,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세대인데, 지금 이제 프리즈가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의 아트페어 시장이 완전히 좌충우돌이 돼버린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큰 변화가 왔고, 다양한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다. 2005년도, 6년도에 제가 미술시장 막 들어오보니까 전부 구경만 하고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상의 시대에서 구매의 시대로라는 제가 메시지를 가지고 컬럼을 몇 년 썼어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서프라임 모기지가 빵 터지고 나니까 거의 한 7, 8년간 미술품이 거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메시지가 이제 미술품을 소비하세요. 이 메시지로 지금 최근에 와서는 이제 미술품은 완전히 투자의 시대다. 그래서 이 투자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자산에 속하는 작가들 작품을 사서 꽉 쥐고 있으면 되는 거고, 가치 투자. 살짝 불안한데 내가 확신이 오는 아니면 내가 다니는 갤러리스트가 그분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작가.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가 지금 다 예술품을 투자의 포트폴리오에 다 넣었어요. 중국이요, 완벽한 투자당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써놓은 거 보세요. 중국에서 투자 방향 탑5. 이거 되게 오래된 자료예요. 10년 이상 된 겁니다. 근데 안 변해요. 2013년도가 마지막이잖아요. 금이 이때에 부동산, 증권, 은행, 고정수익, 금, 미술품. 주식값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집값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120짜리 집 사면은 하루에 이자로 치면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세계 최고의 작가니까. 우리 동양 철학의 자리 이탈하는 걸 다 들어보셨잖아요.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이건 퍼펙트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갤러리스트는 갤러리가 지금 엄청나게 이제 성장해서 뭐 거의 이제 이렇게 월급까지 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작가 프로모션하고 이 작가들이 여기저기 미술관에서 러브콜을 받고, 그 다음에 특히 컬렉터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이타의 단계라는 거예요. 컬렉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돈 벌었어. 이건 다 이 단계예요. 내가 계속 프로모션을 뒤에 스폰을 했던 작가가 세계로 계속 미술관 전시를 나가는 거예요. 2단계까지 돼야 돼요. 중에 이제 한 10년 전에 영국 딜러 협회에서, 영국 화랑협회에서 What is the three of contemporary art? 컨템포러리 아트의 3요소가 뭐냐?
컨셉이 분명해야 되고, 이미지 분명해야 되고,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챌린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챌린지를 한국말로 한 방에 그 무엇 느낌 확 오잖아요. 또한 아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긴장감. 저는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재밌어야 된다. 맞죠? 두 번째, 그런데 들어봤더니 의미도 있더라. 세 번째,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돈. 재미, 의미, 돈. 딱 맞죠? 네. 우리 삶도 재미, 의미, 돈.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